하루하루가 트럼프의 관세 관련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미국 주식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하는 주식 시장을 보며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관세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첫 단계일 뿐이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관세 전쟁만 끝나면 미국 주식은 V자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트럼프가 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어디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포인트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주식 시장을 폭락시켜서 연준을 압박하고 이자율을 내린 뒤 이 거대한 부채를 새로 리파이낸싱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연준이 이자율만 내려주면 관세 전쟁도 끝나고 주식도 금방 회복할 것이다. 맞는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의 한쪽 면만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많아졌는지, 즉,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분명 이 원인의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번 주에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발언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통화 왜곡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가 생겼다. 그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 파괴됐다. 바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달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인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입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사실상 없는 나라입니다. 제조업은 중국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각종 공산품을 값싸게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달러를 그 나라들에 이렇게 지불하죠. 그리고 이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돈을 다시 미국 국채나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포인트.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 구조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할 때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높게 받거나 아니면 미국이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해외 자본이 계속 미국 금융시장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중국은 그 돈을 미국 금융시장에 그대로 다시 투입하죠.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성장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럼 그런 영향으로 외국인들은 더 달러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달러는 강해집니다. 강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무역에서는 미국처럼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의 돈은 이렇게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적자를 기록한 나라의 돈이 약해지면서 그 나라가 수출을 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무역 적자가 해결이 되고 국제 무역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게 경제적 이론인데, 미국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죠.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미국이 수입하기 위해서 쓴 돈들이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달러는 더 강해지고 무역에서 불리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의 이 강달러가 무역에 불리한 이유는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미국이 차를 2만 달러에 한국에 팔고 싶은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즉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예를 들면 1,500원이 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차가 50%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점점 더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왜 미국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매일 뉴스에서 뭐 해외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정당히 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뭐 관세를 때리고 이러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외 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중국이죠. 원래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국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부가 10년 뒤 혹은 30년 뒤에 돈을 갚을 거라는 믿음 하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제 서로 뭐 숙명의 라이벌이 됐는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남의 나라 빚을 사주는 거고 미국이랑 나중에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 빌려준 돈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점점 미국 국채의 비율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많이 번 돈은 이제 미국 국채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 그래프는 파란색이 해외 자본이 미국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여주고 빨간색은 나스닥, 미국의 기술 회사 위주의 지표인데 중국이 미국 국채 비율을 줄이기로 한 게 2014년이라 했는데 딱 비슷한 시점부터 해외 자본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무역 흑자 자본이 미국의 국채에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고 미국 주식 시장, 특히 이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큰 역할을 한 게 중국의 돈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런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죠. 더 이상 우리나라랑 무역에서 번 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이나 지어라. 특히 중국 자본은 필요 없다. 왜 그런 거죠? 바로 이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강달러를 유발하고 그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American First Investment Policy라는 이 발표를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월 21일에 발표됐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국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합니다. 미국은 중국 같은 적대 세력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자본, 기술을 착취하는 것을 줄인다. 적대 세력이 미국의 기술 및 운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중국 투자자의 계좌를 몰수한다. 이런 반협박성 메시지도 있고요. 이 발표는 결국에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은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해외 자본이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은 해외 기관과 개인의 미국 주식 매도량이고요. 오른쪽은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주식 수요인데 특히 이 해외 중앙은행의 수요가 곤두박질 친 게 보이죠.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 자본을 환영하고 거의 어떤 규제도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미국이 발표하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이렇게 떠나간 해외 자본의 움직임은 이런 주식 폭락으로도 관찰됩니다. 트럼프가 이 American First Investment Policy를 발표한 게 2월 21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QQQ 나스닥 추종 지수이죠. 기가 막히게 이날 이후부터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발표 하나 때문에 폭락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관세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폭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상황들을 너무 1차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US exceptionalism의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강했는데요. 바로 그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한 게 US exceptionalism입니다. 미국 최고주의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미국의 주식은 다른 나라의 주식들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P 레시오를 보시면 미국이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미국이니까. 미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계속 성장할 나라니까.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죠. 미국이 겉으로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나라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계속 돈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믿음에 금이 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딥시크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챗 GPT를 개발하는데 1억 불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2억 불, 그리고 메타의 저커버그는 AI 개발에 6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AI 관련 회사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이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챗GPT와 비슷한 수준의 AI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은 불과 600만 불이라고 공개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을 합니다. 아니, 이 중국 회사는 600만 불로 이렇게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면 지금 미국 테크 회사들이 AI 개발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이유로 고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해서 엔비디아도 하루 만에 20% 폭락하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회사들이 진짜로 훨씬 우월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그 자본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미국의 테크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주가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는 바뀐다고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새로운 질서에서 해외 자본은 이제 갈 길을 잃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 하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특히 기술주가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 의구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미국의 기술주였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성립되고 나서도 과연 비슷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절대 미국 주식이 앞으로 계속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도 그 성장의 과정이 과거에 비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세만 끝나면 무조건 V자 회복한다라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정치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희소성이 있는 중립 자산이라는 거죠.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희소성과 중립성.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원할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지난 6천년 동안 보증된 중립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 가격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이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위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나스닥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가장 다른 면이 있죠. 바로 이 중립성.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중립 자산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바로 이 해외 자본들이 금 말고도 본인들의 부를 저장할 새로운 장치를 찾게 되는 계기를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리스크가 적고 리턴도 어느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안전한 투자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대신에 리턴이 매우 클 수도 있는 투자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변동성도 싫고 단기적으로도 하락을 경험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금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새로운 큰 변화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있어도 큰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돈은 금에 투자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양의 돈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